네, 안녕하세요. 차타원상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마이너스 3%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면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을 확인을 해봤을 때 앞에 구간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게 현재 구간에서는요. 주가의 방향성보다는 이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냐 못하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악재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게요. 이 경찰 조사 관련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단기적인 악재로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악재고 정말로 걱정은 나중에 해야 된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아시나요?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그죠? 관련돼서 좀 조사를 받았었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횡령 이슈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그때 주가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횡령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 어떻게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12,000원. 그죠?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주가 내려가고 나서부터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최저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쌍바닥 찍어주고, 그죠? 쌍바닥 찍어주고 뭐 했다? 다시 한번 위로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10,000원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주식이. 그죠? 어디까지 갔어요? 10,000원부터 따지고 보면 30만 원까지 30배 갔다라는 거예요. 대한전선이 30배 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리니아라고 봤을 땐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호재도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뭐요? 크게 악재도 아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 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여기 과거에 고가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올라갔다 조정을 받는 중간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전선한테는 호재 아닌 호재다. 생각해봐요. 이런 데서 만약에 악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땐 급락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이 쌓일 건데 올라가고 조정을 받는 국면 거기다가 세력들이 돈을 쓴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악재가 나왔다라는 것은 고의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구간 우리가 3분봉으로 봐도 알겠지만 뭡니까?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압수수색 관련된 이슈 반등 그죠? 다시 조정 요 고가권에서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발생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대한전선의 이 주포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매물대가 많으니 악재로 어떻게 개미 한번 털어주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 했는데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니 개미 한번 털어주고 또 올리려고 하는데 매물이 나와 또 털어주고 왜? 얘가 대장이기 때문이요.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 투자의 매물을 받아내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떨궈주고 가려고 하는 거다. 왜? 주봉상 이 앞에 구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21,000원에서 이 3만원, 35,000원 구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냐고요. 이 사람들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최대한 어떻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아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스권 하단만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좀 제발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관련된 이슈를 한번 보면은 LS전선 기술 유출 의혹 대한전선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LS전선 강원공장 맡은 가온건축 대한전선 충남공장 건설도 참여 설비 배치도 등 노하우 담긴 기밀 공사 과정 통해 넘어갈 가능성 LS 전방위 기술 빼간 증거 확보 대한전선 사실과 다르다 반박 서로 분쟁이 있겠죠. 이 분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최소 1년이 걸릴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악재,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대한전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압수수색 관련된 이슈가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그죠? 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으로 이 가온건축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압수수색 관련된 찌라시가 돌면서 대한전선의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급락을 했다. 그럼 사실상 대한전선은 이때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잖아요. 이때 당한 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 그죠? 관련된 어떤 그러한 내용들 그죠?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 정리했겠죠. 설령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냐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봉을 좀 봤을 때 주봉상 20주선이 있으면 20주선 이 구간인데 이 주봉상 20주선 요 자리를 현재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폭 그리고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크게 보면은 이게 N자형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봉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힘이 없으니까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구간 추세를 좀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최대한 돌려주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렴 구간, 그죠?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매물소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큰 모멘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AI는 전력을 많이 먹는다. 그쵸? 이거 팩트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력 관련주는 AI가 계속 가는 이상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력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은 결과 지금 여름이잖아요. 무더위. 그죠? 전력난에 또 뉴스가 나오면은 또 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많은 상황에서 주포가 굳이 지금 구간에서 작전을 치다가 말 거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 많을 거예요. 뭐 앞에 구간 물려 있고 밑에 구간 그죠? 밑에 구간에서 내려오면 손절해야 될지 안 할지 고민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구간은 아직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사실상 박스권이고 그죠? 저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또 지분이 많다,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져가시고 내가 비중이 좀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은 자리가 왔을 때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요. 뭘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할까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내려오는 추세에 대한 고점 부분은 2만원 중반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2만원 구간 어떻게 얘네들이 돌파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을 처음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26,000원 돌파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머리에서 매도 타점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려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2만원 구간 돌파할 가능성 높지만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만 물량을 덜어내고 25,000원 중반에 또 일정 부분 물량 덜어내고 3만원 올라가면 또 물량 덜어내고 분할 매도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대응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9201-6329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무료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털리면 아쉬운 구간이다. 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조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큰 흐름에서의 조정 국면일 뿐이에요. N자형 파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조금 더 버텨보시고 매도에 대한 타점만 정확하게 잡아가셔서 제가 매도 사인 드릴 때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검색기랑 검색기 N자형 파동 이런 거 검색기 드리고 있고 이런 기법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한번 받아가시고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